안녕하세요. 고용통계조사팀 팀장을 맡고 있는 권재혁입니다. 먼저 이렇게 자료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대면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하다 보니 인원 제한이 없고 설명 영상을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커 이번에도 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청년 패널 조사, 고령화 연구 패널 조사, 재졸자 이동 경로 조사 등 대규모 조사를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 조사들은 설문과 자료가 복잡하여 사용자를 위해 매년 자료 설명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몇 가지 큰 변화가 있어 자료 설명회의 중요성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먼저 중단된 청년 패널 2007을 대신하여 새롭게 조사된 청년 패널 2021 조사 자료를 처음 공개하게 되었으며, 또한 새롭게 고령층 고용 부분에 중점을 두어 조사한 고령화 고용 패널 자료도 올해 처음으로 공개되는 해입니다. 패널 조사 특성상 단연간 조사가 누적되어야만 좀 더 패널 자료의 가치가 커 한 해 조사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조사의 현황과 과거 코호트와의 비교 등 다양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의 일정은 오전에는 각 조사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며, 오후에는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민인식 교수님께서 패널 회귀 분석에 대한 자료 분석 특강이 있을 예정입니다. 본 영상은 추후 유튜브 영상으로 올릴 예정이오니 시간이 없어 시청이 어려우신 분이야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 영상도 유튜브에 있으니 청년 패널 2007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저희 조사에 관심을 가시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강의가 여러분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 고용 패널 조사 학술대회 자료 설명회 청년 패널 부분을 맡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통계수팀 조창범입니다. 청년 패널 조사 자료 설명은 조사 개요, 자료 구성, 그리고 주요 변수 순으로 구성되겠습니다. 먼저 조사 개요입니다. 청년 패널 조사의 목적은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그리고 노동시장 경로 등에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청년층의 교육 및 고용 안정 정책을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청년 패널 조사는 총 3가지 코호트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 패널 2001은 2001년 기준 만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6차 조사 후 종료되었습니다. 청년 패널 2007회 같은 경우는 연구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셨던 것처럼 원표본의 경우 2007년 기준 만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을, 추가 표본의 경우 2015년 기준 만 15세에서 22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2020년 14차 조사를 끝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기존 청년 패널 2007 조사 대상의 연령 노후화로 인한 자료 한계를 극복하고자 청년 패널 2021이 기획되었고 2021년 기준 만 19에서 28세 청년층 12,213명의 신규 패널이 구축되어 1차 조사와 작년 2022년 2차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자료는 청년 패널 2021 1차 조사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고, 혹시 청년 패널 2007 관련 사항은 필요하신다면 작년 자료 설명의 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청년 패널 2021 1차 조사 같은 경우는 기존 청년 패널 2007과의 연계 분석 등을 고려하여 설문 내용을 유사하게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문항들을 삭제하여 응답자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표 1-2를 보시면 청년 패널 2021의 설문 흐름도가 있습니다. 먼저 교육력 관련 설문을 통해서 현재 학교 관리와 과거 학교 관련 설문을 진행하고 경화를 판별하게 됩니다. 여기서 취업자와 미취업자를 구분하게 되고 미취업자는 구직자와 또 비구직자로 구분이 되어 각 자신의 상태에 맞는 설문을 진행하도록 됩니다. 그 후 직업력 구축을 위해 과거 일자리 경험 설문을 진행한 후 진로 발달, 구직 동기, 그리고 가구 배경을 끝으로 설문이 종료됩니다. 2021년 1차 조사의 경우 구축 조사인 관계로 과거 경험력에 대한 정보 수집에 초점을 맞추었고 2차 조사의 경우에는 1차 조사 이후, 즉 지난 조사 이후 변화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문은 총 A부터 E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파트 A 같은 경우는 학교생활, 파트 B는 경제활동, 파트 C는 일자리 이력 설문, 파트 D는 진로 지도 등, 그리고 파트 E는 가구 배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 1-3과 1-4는 청년 패널 2021 1차 조사의
결과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학생과 비학생의 비율은 49.3%와 50.7%로 거의 비슷하였고 학생 중에서는 대학생의 비중이 매우 높았습니다. 패널의 특성별 경제활동 상태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자는 43.9%, 실업자는 3.7%, 그리고 비경활 인구는 52.4%로 나타났습니다. 자료 구성입니다. 데이터와 더불어 설문지, 코드북, 유저 가이드가 제공될 예정이며 해당 자료들은 고용조사 분석 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무료 제공됩니다. 데이터는 SAS, SPSS, 스테타, 그리고 엑셀 파일로 제공되고 스테이타 같은 경우에는 14 버전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설문지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드북의 경우 변수명과 변수 설명 그리고 변수값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분류에 따라 알파벳 대문자와 문항 번호로 구성된 변수명이 부여되고 만약 동일한 문항에 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 문항 변호에 알파벳 소문자를 붙여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저 가이드에는 표본 설계, 가중치, 그리고 이용 방법 등에 대한 설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변수에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패널 조사는 패널 조사인데 패널 조사의 가장 큰 장점은 과거 자료와 현재 자료를 계속해서 연결해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 고유 아이디는 자료들을 연결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사 연도와 상관없이 항상 같은 값이 부여된 변수로 조사 연도별로 데이터를 연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응답자 경제활동 유형은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자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통계청 경제활동 상태 구분 방식과 유사합니다. 또한 응답자 학생 여부 관련 변수도 제공됩니다.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경우 학생으로 되어 있고 현재 소속된 학교가 없는 경우 학생 아님으로 분류됩니다. 최종 학력과 최종 학교 졸업 연월 또한 제공됩니다. 최종 학력 변수는 다음과 같은 범주형 변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졸 미만, 고졸, 전문대졸, 대졸, 석사학위 이상 이렇게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년도 조사의 졸업 연월은 2021년 조사 시점에서 가장 마지막에 졸업한 학교의 졸업 연월입니다. 출생 연월도 제공이 됩니다. 각 조사 연도 전체 자료에 생년과 생월이 제공되며 만 나이의 경우 조사 연도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즉 1차 조사에 수록된 만 나이의 경우 조사 연도인 2021년에서 출생 연도를 제하시면 산출이 됩니다. 학교 관련 정보 변수입니다. 재학 여부와 재학 학교 그리고 학교 유형 또한 제공이 되는데 스튜던트 변수를 이용해서 재학 여부를 구분할 수도 있지만 그 이외에도 교육력 설문 문항 안에도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교와 그 학교의 유형을 알 수 있는 변수가 있습니다. 재학 여부를 통해서 재학 중, 휴학 중 학생 아님을 알 수 있고 재학 학교가 고등학교인지 대학교인지 대학원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유형에 보시면 고등학교에서도 인문계인지 특목고인지 등과 대학교 일반 4년제 대학인지 2, 3년제 대학인지 대학원은 일반 대학원인지 특수대학원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설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편입과 관련해서는 입학 경로를 묻는 문항을 통해 알 수 있는데 현재 학교 입학 경로를 묻는 문항을 보시거나 아니면 과거 교육력의 문항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과거 학교 입학에 대한 회고 조사의 경우 대학 입학 경험이 2회 이상 있다면 가장 최근의 경험을 중심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 정보 변수입니다. 경제활동 상태 구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계청의 경제활동 상태 구분 방식에 따라 구분됩니다.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 인구에 대한 판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첫 일자리 관련 변수도 제공됩니다. 첫 일자리 관련하여 취업자들에게 현 일자리가 최종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인지 여부를 먼저 묻습니다. 현 일자리가 첫 일자리일 경우 현 직장에 입사 시 연봉이 어떤 것인지 응답합니다. 만약 현 일자리가 첫 일자리가 아니라면 현 일자리가 최종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인지 여부를 또 먼저 묻습니다. 이 문항은 취업자와 미취업자가 모두 응답하는 문항이기도 합니다. 최종학교 졸업 후 첫 직장이 있었으면 해당 관련 문항 그리고 첫 일자리와 현 일자리 사이에 경험 일자리 관련 문항 그리고 재학 일자리 관련 문항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최종학교 졸업 후 직장이 없었으면 재학 중 일자리 경험에 대한 문항으로 응답합니다. 종사상 지위는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로 구분됩니다.
임금 근로자의 경우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구분되고 비임금 근로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로 구분됩니다. 고용 형태는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상되고 표 3-10을 보시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판별하는 문항이 나타나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아니한 자는 정규직으로 판별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별개로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고용 형태 또한 조사되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에 대해 응답하는 문항 또한 존재합니다.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에 관한 변수입니다.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당 평균 근로시간과 주당 근로일수를 조사하였고 주당 평균 근로 응답 시 사업체가 규정한 정규 근로시간과 초과 근로시간을 구분하여 응답합니다. 주당 평균 근로일수 또한 정규 근로일수와 초과 근로일수를 구분하여 응답받고 있는데 휴일 근무의 경우 초과 근무일수에 포함됩니다. 재학 중 일자리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주당 정규 근로시간 및 일수가 정해져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일 근무와 주당 근무 일수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금과 관련 변수입니다. 첫 번째로 급여 형태, 즉 연봉인지 월평균인지 주당인지 일당인지 등을 선택한 후 해당 급여 형태에 따라 본인의 급여 금액을 응답합니다. 만원 단위로 응답받으며 1000원 단위는 소수점으로 입력됩니다. 임금 근로자의 경우 과세 전 임금을 응답하며 수당과 상여금도 임금에 포함됩니다. 비임금 근로자의 경우 사업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총 소득의 세전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응답하고 있습니다. 재학 중 일자리의 경우 아르바이트 성격의 일자리 특성을 고용해 임금 형태를 시급, 1급, 주급, 그리고 월급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 패널 조사의 자료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패널 22일 1차 조사 데이터는 현재 정제 중으로서 조만간 공개될 예정입니다.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설명을 담당한 조예지입니다.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와 관련해 자료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 개요입니다.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는 대학 졸업자의 경력 개발과 직업 그리고 직장 이동 경로를 조사해서 DB로 구축하고 교육과 노동시장 간 진입과 이동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인력 수급 불일치 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사되는 자료입니다. 조사 대상은 조사 이전 연도에 2, 3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 교육대학을 졸업한 대학 졸업자입니다. 졸업자 중 외국인 유학생은 제외가 되고 조사 기간 동안 해외 취업이나 유학, 군입대 등의 이유로 응답이 불가능한 경우 또한 조사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저희 조사는 2006년에 구축이 되었고 2006년 구축된 2005 곰스 같은 경우는 2004년 8월과 2005년 2월 대학 졸업자의 약 5%에 해당하는 25,000명에 대한 1차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해당 조사 같은 경우에는 패널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장기 추적을 목적으로 설계가 되었으나 2008년 3차 조사를 마치고 조사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07년 졸업자에 대한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부터 1차 조사를 실시한 이후 2년 후에 1회에 한해서 추적조사를 하는 단기 패널로 조사 설계가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때부터 25,000명에서 매해 졸업연자의 약 4%에 해당하는 18,000명의 표본을 구축하는 형식으로 표본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게 2007년부터 4차례 단기 패널로서 2회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13년 조사 설계가 변경되어서 2011년 졸업자부터 추적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횡단면 조사만 실시하는 조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표본수는 18,000명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쭉 2020년 졸업자까지 2019 곰스까지 조사를 마쳤고 지금 조사 개편으로 인해 조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조사를 실시한 2019년 졸업자에 대한 데이터까지 공개가 완료된 상황이고요. 해당 조사 이후에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 설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기준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 곰스부터 조사 기준일은 매년 9월 1일로 동일합니다. 실사 기간은 9월에서 11월까지이나 11월 응답자도 조사 기준일, 즉 9월 1일을 기준으로 본인의 직장이나
그런 해당 조건들을 회고하여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본 추출은 모집단으로서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있고요. 조사 연도를 기준으로 이전 연도 졸업생 자료, 그러니까 2020년도 조사 대상 같은 경우에는 2019년 2월과 2018년 8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표본을 제공받고 해당 표본을 추출하여 표본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개발원이 학교별 무작위로 추출한 30%의 표본을 저희에게 제공을 하면 학과 소분류별로 층화 추출을 해서 최종적으로 5개 권역과 성별, 학교 유형별 통계가 유의하도록 표본을 추출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중치 또한 5개 권역과 성별, 학교 유형, 전공별로 교차셀을 구성을 해서 목표 모집단의 셀별 인원과 일치하도록 추출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가장 최근 패널인 2019 곰스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18,271명의 표본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조사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1차 조사의 설문지는 노동시장 진입에 초점을 맞춰서 설문 항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18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조사되고 있는 만큼 졸업 후 첫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 경험 일자리를 조사해서 졸업 후 일자리 경로를 확인합니다. 그 외에 대학생활과 어학연수, 직업과 관련한 교육 및 훈련, 자격증, 시험 준비, 인적 배경과 관련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적조사 같은 경우에는 2007 곰스와 2010 곰스까지 과거에 진행된 부분이다 보니 생략하고 1차 조사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조사 설문지 주요 조사 내용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제 활동 상황에서 현 일자리와 첫 일자리, 졸업 후 경험한 일자리를 조사하고 학교 생활에 대해서 물어본 후 재학 중 경험한 일자리, 그리고 취업 준비, 취업 관련 교육 훈련, 청년 고용 대책과 향후 진로, 그리고 건강과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을 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추적조사 내용은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년도 설문지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 곰스 같은 경우에는 대학 졸업 후 진학한 대학과 대학원에 대한 질문이 1차 년도 설문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추적조사 시에 졸업 후 3년간의 진학 경험을 회고하여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2008 곰스는 고용 형태 판별 문항을 비정규 유형을 제시하고 본인이 판단하도록 하는 자기선언적 질문 형식에서 경활조사 문항을 반영해서 응답 내용에 따라서 고용 형태가 판별되는 형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09 곰스는 사업체 소재지와 출생 지역, 거주지 등 지역 관련 변수를 시군구 단위로 기입하도록 해서 지역 변수로서의 활용도를 제고시켰습니다. 또한 2008 곰스에서 청년 및 행정인턴제에 국한되어 있던 인턴제 관련 질문을 전체 인턴제 참여 경험에 대한 질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010 곰스는 창업 방식과 창업 비용, 창업 과정의 어려움, 근무지, 비임금 근로의 선택 이유 등 비임금 근로자 관련 문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인턴제 참여 경험을 현 일자리와 첫 일자리, 그리고 경험 일자리와 연계하여서 분석이 가능하도록 연결 문항이 신설되었고, 졸업대학 이전의 학교 관련 질문을 보강해서 학교명과 소재지, 편입학년월, 전공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또한 대학 졸업 후 진학 경험에 대한 질문을 조사기간을 고려해서 최대 2번까지 반복 질문하도록 질문 형태가 변경되었습니다. 2011 곰스는 동시 일자리와 재학 중 경험 일자리의 내용을 고용직업 분류, 캐코에 따라서 코드화, 직업 서울 분류 수준에서 코드화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 곰스에서 추가되었던 졸업대학 이전 학교의 정보에 졸업 시기와 이수학 기수 문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조금 더 분석의 유의성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 진학 경험을 조사 시점이 졸업 후 2년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최대 2번까지 반복 질문하도록 질문 형태가 변경되었고요. 2012 곰스는 기존의 별도 영역에서 한꺼번에 질문했던 인턴 경험을 각 일자리 경험별로 포함시켜서 질문하도록 설문 구조가 변경되었는데요. 또한 각 일자리 경험별로 일을 시작할 당시에 근로소득 문항을 추가해서 일자리별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근로소득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013 곰스는 재학 중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된 문항으로 대출 관련된 문항이 추가되었고요. 취업 준비와 관련한 외국어 관련 경험을 기존 최근 2년 기준에서 대학 입학 후로 수정해서 변경하였고, 또 최근 경험을 반영해서 말하기 시험 등을 포함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2014 곰스는 현재 비강활자에 대해서 향후 희망 직업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였는데요. 이 향후 희망 직업 분류
문항 같은 경우에는 종사상 지위나 근로형 시간 형태, 희망사업체 유형과 규모, 직종 등이 질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학과 졸업 유예를 구분하여서 조사하게 되었는데 이맘때쯤 졸업 유예자들이 늘어나는 트렌드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또한 취업 준비에는 스펙 준비 경험이나 기간, 어려움을 포함해서 조금 더 분석의 편의를 더했고 열정페이, 경험 여부나 일한 기간, 그만둔 이유 등에 대한 내용과 취업 사기, 행복도 등에 대한 질문 또한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계획 여부와 결혼 예상 연령, 결혼하지 않겠다는 이유 등의 문항도 2014 곰스에서 추가되었습니다. 2015 곰스에서는 2014 곰스에서 질문했던 열정페이 관련 문항을 개념의 명확성을 위해서 최저임금 또한 무급 일자리 경험에 대한 질문으로 변경하였고 건강 관련하여 건강 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과 흡연, 금주, 육체적, 정신적 제약 및 키 몸무게에 대한 문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016 곰스는 대학 입학 전형을 일반과 특별 전형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 전형의 세부 구문을 질문하도록 수정이 되었고 응답자의 교육 이수 기간을 산출하기 위해 졸업대학 이전 학교에 대해서 기존에 하나만 질문하였던 것을 전체 재학 경험을 질문하는 형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경제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서 거주지와 주택 종류에 대한 문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017 곰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취업 준비와에서 그 최저임금 이하 또는 무급 일자리 경험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해당 문항이 삭제가 되었고요. 청년고용정책 관련 문항도 삭제되었습니다. 청년고용 문항 같은 경우에는 2019 곰스에서 다시 부활시켰고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조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변경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주거 관련 문항에서는 거주 형태와 자가 여부를 동시에 파악하던 문항을 분리하여 질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2014 곰스에서 추가되었던 결혼 의사와 계획 관련된 문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인정보에 좀 민감성을 고려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2018 곰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 시험 문항을 현실성을 반영해서 수정을 전반적으로 하였고요. 또 청년 고용 정책 관련해서 부가조사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관련 문항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연도에 새로 신규 도입된 제도에 대한 문항들이 추가되었던 부분이고요. 또한 기존에 질문하고 있던 키와 몸무게 관련된 문항도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득과 지출 관련해서 알파트가 신설되어서 보다 상세한 소득과 지출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문지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 곰스 같은 경우는 청년고용정책 관련 문항을 다시 살려서 조사를 하였고요. 기존에 저희가 항상 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조사를 하였으나 2020년도 코로나19 상황인 부분을 고려해서 온라인 조사를 혼용하여 이루어진 조사라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적조사 내용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공드리는 자료는 각 연도별 데이터셋입니다. 통계 툴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세스, 스테타, SPSS, 엑셀 파일 제공드리고 있고요. 레이아웃과 코드북, 설문지, 그리고 유저 가이드, 변수 매핑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사 분석 시스템에서 간단하게 회원가입하시면 바로 다운로드 가능하시고요.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정보는 졸업대학과 성별 생년월 정보인데요. 이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같은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의 졸업학교 관련 정보와 성별 및 생년월에 대한 기본 정보를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모집단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습니다. 제공받은 정보는 조사 과정에서 응답자에게 한 번씩 확인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수정된 정보를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졸업대학의 전공 계열과 전공 소분류, 전공 세분류는 한국교육개발원의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졸업대학을 기준으로 이전 대학과 졸업 후에 진학된 학교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공받고 있는 모집단에서 추출한 게 아니라 응답자가 응답한 기준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전공 코드가 졸업대학의 전공 코드와 상이하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수명 구성입니다. 총 8자리로 구성이 되고요. 가장 첫 번째 자리 G는 곰스 패널을 의미하며 다음 두 자리는 조사 대상의 졸업 연도,
다음 한 자릿수는 조사 차수, 알파벳은 문항 파트, 뒤 세 자리는 해당 파트의 문항 순서와 동일한 의미를 고려해서 일련 번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보시면은 G191J012 같은 경우에는 곰스 19년도 졸업자의 1차 조사의 J파트 12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그 문항 일련 번호와 세부 사항은 매핑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자의 졸업 연도와 조사 차수는 해당하는 시기에 따라 변경이 되지만 문항 파트와 문항 일련병호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의미의 문항이라면 전체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의 모든 차수 데이터에서 동일한 변수명으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 문항이 어떤 세부적인 보기나 질문의 형식의 차이가 있어서 분석의 일관성을 깨트리는 경우에는 변수 매핑표에 해당 개념을 기재하였기 때문에 내용 참고하셔서 분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일자리는 대학 졸업 후 가진 첫 번째 일자리입니다. 대학 졸업 전부터 일하기 시작한 경우라도 졸업 후까지 계속 일을 한 경우에는 첫 일자리에 해당합니다. 첫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가 동일한 경우에는 A파트 응답값이 첫 번째 일자리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일자리가 현재 일자리와 다른 경우에는 졸업 후 일자리의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미취업자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D파트 응답값이 첫 번째 일자리에 해당하는데 이 해당 구분 변수에는 A파트 마지막 76번 문항 확인하시면은 구분 변수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대졸자의 첫 일자리를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따라서 A파트와 D파트 응답값을 합산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현재 일자리가 첫 일자리인 경우에는 첫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가 다르거나 현재 미취업자이거나 일자리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졸업 후 경험한 일자리는 첫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를 제외하고 졸업 후 경험한 모든 일자리가 되는데요. 시기상 첫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 사이에 경험한 일자리 경험은 아닙니다.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2019년 2월 졸업생 중 현재 일자리를 20년 3월에 시작해서 재직 중인 응답자가 2019년 10월에 2020년 5월까지 다닌 다른 일자리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A, 그러니까 2020년 3월에 시작한 일자리가 현재 일자리가 되고 직장 B, 19년 10월부터 20년 5월까지 다닌 일자리는 첫 일자리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또한 2019년 2월 졸업생 중에 현재 일자리를 2019년 3월에 시작해서 재직 중인 응답자가 19년 5월에서 19년 8월까지 다닌 다른 일자리, 직장 B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A가 현재 일자리가 되고 직장 B는 경험 일자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직장 B는 첫 일자리는 아니지만 졸업 후에 가진 일자리는 아니지만 종료된 다른 일자리 경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졸업 후 경험한 일자리 개수 같은 경우에는 각각 일자리 파트별 변수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세스 프로그램을 제공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분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추가 변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변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조사 문항 이외에 실사 과정이나 클리닝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문항이고요. 변수명 뒤에 Z를 붙여서 추가로 생성된 변수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확인 문항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응답 내용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응답자에게 추가적으로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2015 곰수부터 확인 문항을 생성해서 응답을 받았는데요. A파트, 즉 현재 일자리와 D파트 첫 일자리, E파트 경험 일자리에서 인턴 계약의 종료 연원과 일자리 시작 연월이 동일한 경우에는 응답자에게 인턴 계약 기간을 주 단위로 질문을 하고 주 단위 인턴 계약 기간으로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인턴 계약 기간이 짧을 수 있고 또 졸업 전에 진행된 경우에는 응답자의 기억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응답 연월에 더해서 계약 기간을 참고용으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재학 중 일자리 경험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 시작 연월과 종료 연월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 시작 연월과 종료 연월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간, 개월수를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에 조금 편하게 활용하시기 위해 제공드리는 생성 변수입니다. 곰스 문항에서는 그 부모님의 학력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학력을 최종 학교를 물어보고 이수 여부를 물어보는 변수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변수를 합산을 해서 초졸 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모름 무응답으로
하나의 최종 합격 변수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일자리별로 직산업 코드 제공하고 있는데요. 응답자가 답한 기업체명과 사업체명, 주된 생산품목, 생산품 원료 내용을 기반으로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직산업 코드 같은 경우에는 직산업 분류 전문가가 분류한 소분류 코드를 기준으로 대중소 분류를 추가적으로 코드 생성하여서 자료 공개하고 있고요. 2017년에 개정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존의 데이터들은 9차 산업코드를 기준으로 변수를 제공을 하였는데 2018년과 19년도 전반적으로 산업코드 10차로 재분류하는 과정을 거쳐서 현재 모든 데이터에는 10차 산업코드만 붙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9차 산업코드 필요하신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면은 제공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변수명 표기에서 그 10차는 언더바 10이 붙어서 10차 코드임을 식별하실 수 있도록 변수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업 코드도 마찬가지로 응답자가 응답한 부서명과 직급, 직무 내용, 사용 장비나 도구 내용을 기반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이 개발하고 있는 고용직업분류 코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직산업분류 전문가가 세분류 코드까지 직업 코드를 분류를 하면 대중소 세분류 코드를 생성해서 자료 공개 시에는 변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 개정된 한국고용직업분류를 사용하고 있고요. 산업분류와 동일하게 2007 캐코에서 2018 캐코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기존 데이터들 2007 캐코로 제공되던 직업 코드들을 전반적으로 재분류 작업을 하여서 지금은 2018 캐코 기준으로 모든 데이터의 직업 코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 코드와 동일하게 과거 2007 자료 원하시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은 이제 오류 내용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데이터 클리닝 시에 오류로 판단되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변수를 생성해서 오류 사항임을 알리고 응답자에게 확인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부분은 졸업 시기와 학교 관련된 시기 문항들이 대다수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시기가 대학교 입학 시기보다 늦은 경우를 확인해서 체크한 변수 제공드리고 있고요. 졸업한 대학의 입학연월과 졸업연월을 이용해서 계산한 학기수와 실제 이수학기, 휴학학기, 유예학기를 합산한 학기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재조사가 실패했거나 재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클리닝 과정에서 그 해당 오류에 대한 사유를 함께 기록하여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 시험 등급 기준과 응답한 점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자격증 개수와 자격증 응답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소득 파트에서도 전년도 소득액과 지난 한 해 동안의 개인 소득이 적게 응답된 경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인 변수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관련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령화의 연구 패널 담당하고 있는 고용정보원의 박진아 연구원입니다. 고령화 연구 패널은 우리나라 중고령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할 사회 경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HERS, 엘사, 쉐어 등의 국제 비교가 가능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료의 특징은 조사 대상으로 일단 2006년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만 45세 이상 만 254명의 패널을 구축으로 시작을 했고요. 2014년에 5차 조사 때 920명 가량의 6263년생을 위주로 신규 패널을 충원하여 통합 패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 주기는 매 2년마다 짝수년도에 기본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조사한 거는 이제 2022년에 작년 9차 기본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네, 표본 유지율은 현재 지금 7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패널의 경우에는 지금 77% 정도, 신규 패널의 경우에는
85% 정도의 표본 유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설문 내용으로 전반적인 그 가구 정보 커버 스크린과 인적 특징, 가족 건강, 고용, 소득, 소비, 자산, 주관적 기대감과 삶의 질, 사망자 설문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패널이 사망을 하신 경우에도 이제 주변인 분들을 좀 문의를 드려서 사망자가 사망 전에 어떻게 생활하셨고 이런 것들까지 별도로 사망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설문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커버 스크린에서 전반적인 가구 원 정보와 세대 구성 등을 여쭤보고요. 인구 배경으로 기본적인 인적 정보들과 종교 활동, 사회관계, 가구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가족 파트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자녀, 손자녀 파트에서는 기본적인 자녀 정보와 사적 이전, 금전, 비금전적 지원과 자녀에 대한 연락 빈도, 그다음에 손자녀 수와 돌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고요. 부모, 형제자매 파트에서는 또 기본적인 정보와 사적 이전, 금전, 비금전적 지원 여부와 또 이제 일상생활이 좀 어려우신 그런 분들을 수발해드리는 그런 가족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 파트에서는 기본적인 건강 상태와 좀 중한 만성 질환이 있으신지, 그 다음에 간병 수발, 유무, 의료 보전과 시설 이용, 그다음에 인지력, 악력, 신체 기능 등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 파트에서는 지난 조사 이후에 전반적인 일자리 변동 이력을 확인하고 있고요. 고용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구직자, 은퇴자 등으로 구분된 각각의 이제 개별 설문이 조사가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소일거리라든지, 그다음에 임금 피크제, 계속고용제, 교육훈련, 사회공헌 등의 고령자 정책 관련 문항도 별도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소득 소비 영역에서는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회보장소득, 가구소득 등이 조사가 되고 있고요. 소비 영역에서는 생활비와 세부 그런 항목들, 그다음에 저축액 등이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산 영역에서는 거주주택과 거주 외의 부동산 자산, 금융자산, 상속 증여 등이 조사가 되고 있고요. 주관적 기대감 영역에서는 각종 연금 수혜 여부와 주관적 기대감, 삶의 질 등이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망자 영역의 경우에는 대리응답으로 진행이 되는데, 사망 전에 어떤 건강 상태라든지 유산, 부채 등이 있으신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현재 지금 공개된 자료는 다음과 같은데요. 지금 1차부터 8차 조사까지 원자료, 구조변환 자료, 라이트 버전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망자 자료와 무응답 대체 자료, 그다음에 데이터를 와 함께 이제 설문지, 유저 가이드, 코드북, 매핑표 등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인데요. 원자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설문지와 거의 1대1로 매칭이 되는 거의 가공을 하지 않은 자료로 보시면 되고요. 구조변환 자료에서는 원자료의 정보를 포함하되 편의상의 생성 변수들을 좀 많이 생성을 해드린 변수라고 보시면 되고, 라이트 버전의 경우에는 기존 패널에만 한정해서 주요 변수만 추려서 라이트하게 데이터를 제공해드리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예시를 보시면 원자료에서는 자녀, 몇 번째 자녀 이렇게 쭉 다 나누어서 조사되는 것들을 좀 편의상 분석을 위해서 하나의 변수로 통합을 해드린 것이 이제 구조변환 자료에 탑재가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용 형태별로 따로 조사가 되는 원 문항을 이제 하나의 변수로 합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구조로 세 가지 형태로 제공이 된다는 점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네, 또한 원자료 변수의 형식은 W에 예를 들면 08, A001 이런 식으로 넘버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변수명은 자료별로 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중치 관련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기존 패널과 신규 패널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기존 패널만 분석을 하실 경우에는
기존 패널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이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신규 패널을 포함해서 사용하실 경우에는 통합 가중치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8차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들이 있는데요. 임금 피크제, 계속 고용제, 교육훈련, 사회공헌 활동과 같은 고용 정책 문항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히 다른 점이, 이제 기존에는 저희가 직업 코드를 그냥 객관식 형태의 문항으로만 질문을 했었는데, 8차부터는 오픈 문항으로 이제 세 분류까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직업 문항과는 조금 다르다는 점 유의를 부탁드리고요. 조사고 변수가 들어갔었고요. 또한 이제 작년 공개 이후에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저번 주에 새로 오픈을 한 버전인데, 가군의 응답자 번호, 그다음에 레이블, 그다음 자녀나 소득 부분에서 조금 이제 오류값들이나 조금 이제 클리닝이 조금 미진했던 점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올려놨으니까요. 최신 자료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영역별로 주의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시계열 분석은 종당 가중값, 그다음에 횡단으로 한 차수만 분석하실 경우는 횡단 가중값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그 조사 시점은 8월에서 12월로 보통 진행이 되고요. 지난 조사 이후는 2년 전, 그다음에 지난 1년간은 현재 시점에서 그러니까 역산해서 지난 1년, 그다음에 작년 한 해는 딱 작년 한 해, 이렇게 조금 시점이 다른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배우자가 있으면 그냥 뭐 서류상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혼 등을 포함하고 있고요. 자녀에 대한 질문은 부부 중에 대표 응답하신 분이 그냥 그 부부에게 같은 값을 적용을 입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금전적 지원은 각종 비용 금전적인 지원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상품권 이런 현물의 부분을 비금전적 지원으로 별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동거 중인 부모님과 동거기간 변수의 시점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이 있고요. 부모가 생존하나 부모가 따로 사는 경우에는 아버지, 어머니를 각각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네. 또 사적 이전 소득 관련해서도 동거 여부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고, 예를 들면은 한 달은 동거하고 11달은 비동거하신 경우에 각각 따로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성질환은 개인 판단이 아니라 의사로부터 진단받으신 거를 진단으로 보고 있고요. 민간 보험의 경우에는 다른 가족들이 대신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용 영역에서는 은퇴라는 거는 이제 주된 소득 활동은 이제 하지 않으시고 뭐 소액을 버시는 그런 일 위주로 하시는 경우를 의미를 하고요. 일자리를 이동했다라는 새 일자리가 됐다라는 기준은 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장이 바뀐 경우, 비임금은 사업 내용이 바뀐 경우, 종사장 지위가 변동한 경우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퇴 계획 나이 응답 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겠다의 경우에는 0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 파트에서 순수익이 나지 않으면 적자를 지금 최종적으로 -7로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 근로 대신에 자영업을 선택한 이유, 여기에 조금 코드명이 조금 다른 점이 있고요. 5차 신규 패널에 한해서 직업력 조사를 진행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가 변수가 조금 다른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또 소비는 주로 생활비와 생활비의 세부 항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대표 응답자분이 응답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소비 영역은 주로 가구 베이스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설문지에서는 어떻게 억 단위, 만원 단위로 원래 조사가 되는데 자료에는 다 만원 단위로 통일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소득과 소비는 모두 조사 시점 작년 한 해를 기준으로 응답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표자 변수를 확인할 수 있는 변수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생성 변수 산출 시에 여러 항목들이 합산이 되는데 하위 항목에 하나라도 좀 결측 무응답 값이 있으면은
합산했을 때도 이제 결측으로 무응답 처리가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고령화 패널 설명을 맡았던 박진아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령화 고용 패널을 담당하고 있는 박승훈입니다. 네, 고령화 고용 패널은 원래 첫 소개가 되는 신규 조사 자료로 이제 대한민국의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입니다. 중장년층이 이제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임과 동시에 주된 일자리 퇴직이 본격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중장년층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들의 고용 상태 및 노동시장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이 저희 조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구체적으로 2021년 기준으로 1964년에서 1976년생, 즉 만 44세에서 56년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 1차 조사 결과 9,358명의 표본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17개 시도 내 일반 가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 단위 조사입니다. 그리고 9,358명 중에서 부부가 모두 이제 조사 응답자로 참여한 경우는 4,874명이며 가구는 6,866가구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표는 이제 저희 표본의 이제 지역별 응답자 분포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맨 왼쪽에 보시면 이제 서울과 경기가 이제 20% 정도로 응답자 수가 가장 많으며 세종과 제주 지역이 이제 응답자 비율이 가장 낮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동일 가구 내 응답자 수를 보시면요, 저희가 부부 패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자가 2명이 아니라 3명인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는 이제 그 응답자의 가구원 중에서 응답자의 뭐 형제 자매라든지 아니면 비슷한 연령대의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부 패널인 경우에도 동일한 가구 내에 2명이 아니라 3명이 응답한 경우가 있으며, 이제 부부 패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응답자가 2명 또는 3명이 이제 응답자인 경우가 존재합니다. 저희 고령화 고용 패널은 이제 2019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표본 설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표본 추출에는 크게 행정구역과 주택유형 2개의 층으로 모집단을 구분을 하고 세부적으로는 52개 층으로 구분해서 표본 추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고용 패널이 표본 조사이다 보니까 저희 조사 결과가 모집단의 대표성을 갖추기 위해서 가중치를 산출해서 같이 변수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중치는 이제 기본 가중치 외에 이제 응답자 접촉 실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무응답 조정과 그리고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와 저희 표본이 값이 일치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중치 산출관에는 17개 시도 그리고 만 44세에서 56세 연령의 인구, 성별 요인을 고려를 해서 가중치를 산출을 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표는 이제 가중치 반영 전후의 저희 표본의 현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중치를 반영하기 전에는 남성 비율이 조금 낮았는데 이제 가중치를 반영한 이후에는 남성 비율이 여성보다 조금 더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고령화 고용 패널은 커버 스크린, 인구학적 배경, 가족 중에서 자녀, 그리고 건강과 고용, 소득 및 소비 등 6개 유형으로 변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커버 스크린은 응답자와 가구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학적 배경과 가족 영역에서는 이제 배우자와 자녀의 인구학적 특성, 그리고 일자리 정보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 유형입니다. 건강은 이제 응답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 수준, 그리고 장애가 있다면 장애 판정 유무 및 장애 종류, 그리고 건강 상태로 인해서 활동에 제한이 있는지, 그리고 병원에서 만성 질환을 진단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 유형입니다. 고용 유형은 먼저 현재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현재 일자리, 그리고 바로 직전의 일자리, 그리고 생애 주된 일자리에 대해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자리의 경우에는 조금 더 상세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파견 및 용역 유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사회보험 가입 유무,
퇴직금 제도, 복리후생, 노조 가입 유무 등의 추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임금 근로 사유, 창업 비용, 그리고 창업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매출액이 얼마인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지 않는 비근로자의 경우에는 현재 구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취업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취업을 한다면 어떤 일자리를 희망하는지 등의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응답자의 공통 질문으로 정부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했는지, 그리고 임금 피크제, 고령자 고용 지원, 재취업 교육 지원 등의 정부 지원 제도에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 등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유형으로는 소득 및 소비 유형이 있습니다. 소득 및 소비 유형에서는 이제 소득과 소비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축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구성입니다. 저희 고령화 고용 패널은 데이터 파일, 설문지, 코드북, 유저 가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세스 파일과 SPSS, 스테타 파일로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저희 자료의 변수명은 이제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변수가 네이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네모 박스에 있는 W01A004는 이제 실제 저희 고령화 고용 패널의 변수명의 예시입니다. 앞에 W01은 이제 조사 차수를 의미합니다. 저희 현재 1차 조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제 W01에서 1차 조사를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A는 이제 6가지 설문 유형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고용 유형과 관련된 변수라면 A가 아니라 D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004 숫자는 설문지에 있는 설문 번호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언더바 아래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루프 문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추가 정보가 있을 경우에 이제 그 추가 정보에 대한 변수 네이밍 규칙에 따른 연동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표가 이제 그 언더바 아래 내용에 들어가는 변수 네이밍 규칙인데요. 만약에 첫째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첫째 자녀는 언더바 01, 둘째 자녀는 언더바 02와 같이 응답항이 여러 자녀의 경우에는 이제 01, 02 등의 규칙이 부여가 되어 있으며, 한 문항 내 여러 응답이 존재할 경우에는 언더바 1, 언더바 2와 같이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만약에 순위가 있다면 1순위의 경우에는 언더바 M1, 2순위의 경우에는 언더바 M2가 될 것이고, 날짜 변수에는 연 같은 경우에는 변수명 뒤에 Y, 그리고 월은 변수명 뒤에 M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산업 및 직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은 IND, 직업은 job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공되는 유저 가이드에서 1차 조사의 자료에 대한 설명이 수록이 되어 있으며, 코드북 같은 경우에는 변수명이, 그리고 설문지에는 변수명에 해당하는 설문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고령화 고용 패널의 주요 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키 변수로는 PID가 있습니다. PID는 고령화 고용 패널 응답자 개인의 고유 아이디가 되겠습니다. 이는 조사 연도에 관계없이 항상 동일한 값이 부여되는 변수입니다. 현재는 1차 횡단면 조사만 진행이 되었지만 향후 2차, 3차 조사 등 이후의 조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이후의 조사와 데이터 연결 시에 PID 변수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부부와 가구에도 각각의 아이디가 부여가 되는데요. 부부와 가구 같은 경우에는 조사가 거듭됨에 따라서 값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구원 수에 대한 변수 설명인데요. 저희가 이제 고령화 고용 패널 설문을 할 때 가구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가구원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로 제공을 할 때는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원 변수와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가구원 수를 나타내는 변수 두 개를 모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표는 지금 보이시는 표를 보시면 이제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했을 때 가구원이 1명부터 7명까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력 변수입니다. 저희가 학력 변수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유형으로 이제
변수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학력을 졸업을 기준으로 제공을 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이제 학적 상태 변수와 함께 응답자 학력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변수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표가 이제 학력 변수인데요. 맨 왼쪽에 W01 ed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졸업을 기준으로 저희가 변수를 제공을 하고 있으며, 그 오른쪽에 있는 W01A002_1, W01A002_2 같은 경우에 두 가지 변수를 모두 활용할 경우에 이제 응답자의 학력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응답자 본인 외에 다른 구성원의 학력 정보 또한 이제 응답자 학력과 동일하게 두 가지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학력은 교육부에서 인가받은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로 한정해서 저희가 값을 입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족 중에 자녀 정보에 대한 변수입니다. 자녀 정보는 이제 자녀의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연장자 순으로 나열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가 저희 응답자 자녀 변수에 대한 예시인데요. 지금 보시면 그 첫째 자녀가 둘째 자녀보다 나이가 많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ID 33321의 경우에는 첫째 자녀가 1991년생이고 둘째 자녀는 1993년생, 셋째 자녀는 1997년생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B유형에 이제 자녀 정보가 포함이 되는데요. 이 B유형에 포함된 자녀와 앞선 커버 스크린의 이제 가족 구성원 내에 있는 자녀 정보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커버 스크린에서의 자녀는 경제적으로 독립된 자녀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 이제 B유형에 있는 자녀는 경제적 독립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자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B에 있는 자녀와 B유형에 있는 자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 유형의 장애 판정 및 질환 유무에 대한 변수 설명입니다. 장애 판정과 질환 유무 모두 의사와 같은 전문가가 내린 진단만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 전문 치료 기간 및 불법 시술 기간 등에서의 진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고용 유형의 일자리 변수인데요. 먼저 저희 고령화 고용 패널의 경우에는 임금이나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전부 일자리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나 농장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경우, 그리고 일한 대가로 현물을 받는 경우, 일정한 급여는 없지만 서비스의 대가로 팁을 받는 경우도 일자리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소득을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사업을 운영한 경우, 그리고 진열 구매 등의 자영업 준비 기간, 실질적인 농림업 활동을 하지 못했으나 농기구 손질이나 수선 등의 활동을 한 경우, 그리고 서로 노동력을 교환하는 형식의 활동인 품앗이는 포함을 하지만 자영업 계획 수립, 인허가 취득 등의 기간은 일한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에는 법률에 위배되는 활동이거나 아니면 법률에 의한 강제 노역, 봉사활동, 투자활동은 일자리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저희 고용 영역의 이제 변수는 이제 크게 응답자 전체 대상 변수와 이제 취업자 대상의 변수, 그리고 미취업자 대상 변수로 이렇게 구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취업자는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 그리고 이들의 각각 현재 일자리, 직전 일자리, 생애 주된 일자리에 대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취업자는 향후 일을 할 의사가 있는 경우, 구직활동 및 희망 일자리에 대한 설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표는 이제 저희 고용 영역의 변수에 대한 구조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 영역의 설문은 크게 조사응답자 전체의 공통 설문과 그리고 취업자 대상의 설문, 그리고 미취업자 대상의 설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취업자의 경우에는 현재 일자리 정보, 그리고 직전 일자리 정보, 생애 주된 일자리 정보의 변수가 있으며, 현재 일자리의 경우에는 조금 더 상세한 변수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다음은 근로시간 변수입니다. 저희 고령화 고용 패널의 근로시간에는 정규 근로시간과 초과 근로시간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실제 근로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이내인 경우라면 1시간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가 휴가 또는 질환 등으로 잠시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소 해당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로시간과 근로일수의 정보를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산업 및 직업 변수입니다. 저희 고령화 고용 패널의 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2017 10차 개정을 기준으로 했으며 직업 분류는 한국고용직업분류 2018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은 소분류 3자리, 직업은 세분류 4자리 단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단 희망 일자리의 경우에는 직업 코드가 소분류 3자리 단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은 변수명에 IND가 붙어 있으며 직업은 잡이 붙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소득 및 소비 및 저축 유형인데요. 소득과 소비, 저축은 모두 작년 한 해 기준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저희 1차 조사가 2021년부터 조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작년 한 해는 2020년을 의미합니다. 소득에는 재난지원금,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 가구원의 총소득을 제외하고는 모두 응답자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설문을 하고 있으며 소비와 저축은 가구 기준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저희 소득, 소비 및 저축 모두 이제 월평균 기준 변수와 연평균 기준 변수가 모두 제공됩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이용하실 때는 기준과 단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소득에 어떤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인데요. 근로소득에는 임금소득, 자영업소득, 그리고 부업소득이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 있으며 연금소득에는 국민연금소득, 특수직역연금소득, 개인연금소득 의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소득에는 실업급여, 산재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보훈연금, 장애인연금, 기타 사회복지수당,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으며 부동산 및 금융 및 기타 소득에는 부동산소득, 이자소득 등의 금융자산의 실현소득, 그리고 위자료나 자적권, 특허권 재난지원금 등의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소득으로 가구원의 총소득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으며 소비와 저축의 경우에는 모두 가구 정보로 이제 소비 영역별로 소비액과 각 소비액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그리고 저축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등의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고령화 고용 패널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 YP부터 이제 저희 고령화 고용 패널까지 긴 시간 동안 이제 자료 설명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점심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이제 1시 반부터 저희 경희대학교 민희식 교수님의 패널 특강이 있으니까 그 패널 특강도 모든 분들이 빠짐없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